한번 투쟁을 하자, 고치자. 이래서 뜻이 모아져가지고 단식을 했습니다. 한 2, 3일 동안 단식을 했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혁신계의 절반을 쪼개서 마포 형무소로 이감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수도 서울에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기엄사령관의 민기식 대장을 쿠데타 이후 3년 군사정권은 위기를 맞았다.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만여 명에 이르자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발동한다. 그리고 군사정권은 또 한 번 혁신계 제거에 나섰다. 지난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계 제거의 주체가 이제 경찰이나 특무대가 아닌 중앙정보부로 바뀐 것이다. 암장회원 김금수, 이영호 등 혁신계 인사 41명이 구속된 인혁당 사건은 10년 후 인혁당 재건이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입장에서 64년 인혁당 사건은 실패였다. 매일같이 고문과 조작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고 담당 검사들마저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물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으로서 봉착을 했지. 그래 결론이 이거는 절대로 기소할 수가 없다. 결국 도예종이 징역 3년을 받았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무죄였다. 항고심에서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중정은 10년 후 다시 인혁당을 등장시켜 22명 전원에게 15년 이상의 형을 가한다.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처음으로 이 실체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또는 그 실체가 정말로 있었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또 그런 조직에 대해서 국가의 정보기관이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서 탄압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최초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수병은 추록 후 암장회원 김종대와 함께 외국어 학원을 열었다. 옥중에서 공부한 일본어가 바탕이었다. 시국사건 전과자가 취직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던 시대였다. 그러나 학원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우리 학원을 처음에 할 때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경찰서 형사였어요.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에 찾아왔어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수병에겐 혁신운동의 중단을 의미하진 않았다. 소심이로 살 수는 없죠, 그분이. 꿈을 갖고 살으셨죠. 예. 저는 오로지 통일을 위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예. 통일을 이제 저희 친구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통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혁신계 5사람이 모였다. 이수병을 비롯해 광주의 김세원, 대구의 서도원, 서울의 우홍선 등이었다. 이름은 경락연구회. 당시 경락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경락에 대한 관심이 높던 때였다. 전 민중이 과학적인 인식과 민족 전통의학으로 건강해지기 전에는 민족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전통의학과 자연 건강에 대한 민족 교육, 간부 양성을 우선 사업으로 한다.
신체 신경 조직인 경락에는 기가 흐르지만 눈으로 관찰되지는 않는다. 경락연구회는 형식도 물증도 남기지 않는 점조직이었다. 활동은 철저한 삼불 원칙에 따랐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하려게 되면 일기 쓰지 말고 전부 머릿속에 집어넣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뭐 수사에 걸렸을 때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남기지 말라. 그것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라면 그거 뭐 두려울 거 없죠. 무슨 남의 거 훔치자는 것도 아니고 범죄 행위를 하려 하는 게 아니니까 민족 양심에 모두 아무런 가책이 없는 그런 행동이니까 감출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꾸며서 음모를 꾸며가서 그 악당으로 만드는 시나리오에 활용하기 때문에. 비트. 어느 통일운동가의 육필숙이란 부제의 이 책은 경락연구회 김세원이 썼다. 수기에 의하면 이수병은 일본어 강사를 하면서도 지하에서 혁신운동을 조직하고 있었다. 이수병 씨를 만나고 와서는 한결같이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기에 후배들에게 누구의 견해가 옳다거나 누가 제일 이론이 높더라 하며 거론하여 대표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바로 그 친구를 정보기관에 준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엄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요즘과 같이 험악한 시대에 인기가 상승하는 것은 그 대표성으로 하여 표적되기 쉬우니 그 점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방에 있는 후배들과 접촉하라고 했다. 혁신의 혁자도 꺼낼 수 없던 시대. 지하에선 그래도 혁신운동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두에 항상 이수병이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큰 싸움을 하는 데는 힘을, 진지를 굳혀야 돼. 그러니까 뭐 몇 사람 뭐 저거 불속 저 불속 뭐 이래 되어지는 거 아니고 거창하게 노도같이 그 물결을 탈 수 있고 힘을 굳혀야 된다. 그 힘에서 전부 다 힘을 모으는 이런 작업이 필요했더랬는데 이수병 씨는 그보다도 한 발 앞섰습니다. 짓눌린 지초처럼 치솟는 해일처럼 그렇게 강인하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새해를 또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수병에게 1974년은 감격스런 해가 되지 못했다. 신년 벽두부터 터져나온 긴급조치로 이수병은 또다시 투옥된다. 유신 정권이 학생들과 일대 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이듬해 4월 9일 이수병을 비롯한 혁신계 사형수들은 일시에 처형된다. 혁신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것이다. 70년대라는 건 그건 혁신계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혁신계가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겁니다. 광복 이후 계속된 혁신계 탄압. 그것은 혁신계의 강한 민족주의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의 그 미국이라든지 또는 한국 그 정치적 영향을 갖고 있던 이런 지배 세력들은 사회주의 혁명론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같은 것도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렵게 생각한